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삼청당 제약 주주님들. 이 삼청당 제약이 오늘도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주주님들이 마음이 정말 아프시고 속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면 과연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, 이 삼청당 제약이 현재 이 아일리아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. 하지만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 아일리아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파이프라인도 그렇고 모멘텀이 정말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오늘 추가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이 SCD-506과 그리고 SCD-506도 현재 특허 관련해서 또 논란이 있을까봐 제가 주주님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이 특허 관련 이슈까지 제가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현재 삼청당 제약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가 이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서 이 기준금리가 현재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결할 것 같다, 이런 불안정함과 그리고 지속적인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오늘같이 또 빠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무엇보다 이 기간에 지속적인 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 기간의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2월 8일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. 근데 이 물량을 현재 이 기간이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털어내게 된다 하면 이 주가에도 좀 안 좋은 영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, 이 외국인의 수급마저 마저 이탈이 나는지 우리가 상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런 성장 모멘텀이 정말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삼청당 제약이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이유가 이 특허 관련해서 침해했다, 이 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할 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, 이 제가 특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라, 이 삼청당 제약은 특허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 거고,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온 부분이 삼청당 제약의 이 SCD-411, 이 특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온 약물이죠. 근데 이 약물이 EMA 허가 신청에 따라서 이 마이스톤을 수령했다라는 거예요. 현재 삼청당 제약은 PFS, 이 바이알까지 모두 다 허가 신청을 했고,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, 제일 중요하겠죠.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일스톤을 수령받았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된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파트너사로부터 최종 승인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. 그럼 여기에 대해서 승인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현재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거 다 반납을 했죠. 그래서 앞으로 여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삼청당 제약이 어떤 부분에서 이 오리지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냐,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. 보시는 것처럼 이 리제닐론이 이제 아일리아를 현재 만든 이제 오리지널 회사인데, 현재 미국 특허를 봤을 때 1040, 이 6226 이제 인삼용 완충제를 씁니다. 근데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 아세트산을 완충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허 회피가 가능하고, 특허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이 이슈는 제가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이고, 우리가 추가적으로 삼청당 제약이 이 아일리아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또 모멘텀을 볼 수 있냐,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 삼청당 제약은 최근에 또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미국 독점 판매 텀시트 체결, 이 GLP 경구제 관련해서 이 기대감으로 현재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. 또 현재 우리가 이 삼청당 제약이 GLP 경구제뿐만이 아니라 이 S패스, 이 플랫폼을 상세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S패스가 뭐냐? 기존 우리가 주사를 맞는 부분 굉장히 무섭잖아요.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지만 주사를 맞는 게 좀 아직 무서운 부분도 있고, 또 청소년들도 굉장히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구용으로 만든다는 거죠. 그럼 이런 부분이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가 있고 편리함을 줄 수가 있고, 또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부분 그냥 약 먹고 물 마시면 끝이니까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크게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번 텀시트 체결을 한 만큼 이 삼청당 제약의 비만,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도 이 주도적인 제품을 어떻게 특허 회피를 하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리지널 이 경구용 약이 있어요.
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이 있는데 이 흡수 촉진제인 이 SNAC와 관련하여 다수의 제형 특허를 확보를 했습니다. 근데 이 약이 특허가 2039년까지예요. 그러면 이 특허 회피 제품을 삼청당 제약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개발을 해야 이 물질 특허가 또 만료가 되는 이 특허마다 시간이 이 만료가 되는 기한이 다 다른데 이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6년부터 31년에 맞춰서 이 초기 시장을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이 삼청당 제약이 특허 회피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현재 삼청당 제약은 이 에스페스 기술의 기반으로 이 독자적인 투과제를 사용하여 이 SNAC와 관련된 특허 연관이 없고 또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 조기 판매까지 가능합니다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주주님들이 그리고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. 이 GLP-1으로 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뭐 또 특허 침해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다면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게 아닐까? 왜냐? 삼청당 제약이 최근에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으니까.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GLP를 작용하는 약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이 리라글루티드랑 그리고 세마글루티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은 이 세마글루티드입니다. 그래서 이 약을 치매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삼청당의 이 SD506은 이 릴라글루티드를 현재 픽했기 때문에 특허 관련해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2024년부터 이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임상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임상에 대한 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줄 수가 있고 현재 삼청당 제약은 이 에스페스를 적용하여 경구제의 동물 대상 전이상 단계를 모두 다 완료를 하였고 현재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. 그 부분이 뭐냐? 이 경구용 인슐린을 만드는 부분, 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. 그 이유가 이 분자가 큰 이 약물이 대부분 분자가 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화기관에서 이 고분자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이 기전이 없다고 합니다. 즉 이게 12지장을 이렇게 딱 거쳐서 이제 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이시면 12지장 이렇게 있죠. 여기 장이 있잖아요. 여기 거쳐서 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소화 효소 등을 만나면서 이 장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. 분해가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약효를 늘리려고 하면 이 원료 투여량을 증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원가가 또 많이 들 수가 있겠죠. 또 약효도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사를 맞을 때처럼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. 그래서 삼청당 제약의 이 부분에서 이제 장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위나 이 12지장 등 이 위장관 상분에서 흡수되도록 이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에스페스의 기술력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에스페스의 기술력은 이 MC와 BC가 좀 크게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MC 같은 경우 단백질 분자를 고분자 부영제에 의해서 캡슐로 만들어서 이 마이셀로 형성을 했습니다. 즉 죄송합니다. 즉 나노 크기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 안정성도 좋고 흡수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 약들은 이 제산제와 지방산을 사용해요. 근데 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이 탈납니다. 간단히 말해서 탈을 나는데 이 마이셀, 이 에스페스의 마이셀 같은 경우 이 제산제와 오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도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추가적으로 BC 같은 경우 이 약물의 단백질 분자가 폴리머 부영제와 비공유 결합하는 이 방식으로 이 분해를 회피하는데요. 이 무엇보다 이 삼청당 제약, 이 전형균, 죄송합니다.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되는데, 이 정영균 소장님이 이 FDA에서 승인받은 이 부영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럼 여기에 있어서 어떤 큰 장점이 있냐? 다른 제약사들은 이 새로 개발된 물질을 부영제로 사용하는데, 현재 삼청당 제약은 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부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FDA 승인이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거예요. 그럼 저희가 다음에 알아볼 내용은 이 GLP 그리고 삼청당 제약의 이 에스페스 안전 그리고 특허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. 그래서 이 에스페스의 플랫폼의 잠재력과 추가적인 이런 성장 모멘텀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. 왜냐? 이 FDA 승인에 대해서 주가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우리가 이 삼청당 제약의 차트 부분을 함께 보신다면
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제가 차트 좀만 크게 볼게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지지 보시면 지지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또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될 시 21선과 이 과거의 저항 라인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21선 딱 한 번씩 지지받았었고, 또 이 저항 라인을 지지받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현재 구간에서 다시 자 차트를 가까이 보겠습니다. 21선을 이탈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. 현재 좀 약간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최근 이 지지 라인 그리고 과거에 저항을 맞았던 이 구간을 좀 우리가 중요시 봤을 때 그 다음 지지 라인이 이 부분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까지 만약에 이탈하게 될 경우에 그 다음 저항 라인이었자 지지 라인이 돼 주었던 이 구간까지 아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, 이 매물대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큰 이탈 없이 여기서 어느 정도 행보를 하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대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될 시 다시 한번 이 하락폭으로 밑에 이 하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지속적인 이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돌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상 이 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또 추가적인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